네, 맞으십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허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엊그제 그 절기상으로는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이 지났습니다. 이 태양의 중심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고 있고 음양이 서로 절반인 만큼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은 날이기도 하죠. 예, 이 농산일을 하는 저로서는 춘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20여일간은 기온 변동이 가장 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더위와 추위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 이날 저는 올 농사를 절기에 맞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반 옆에 그 유독 물풀의 나무가 많은데 네, 이른 아침부터 까치떼가 몰려들어 무슨 희소식이라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우리 그 파주의 애국동지 한 분께서 우리 파주에도 지역사회에서 지명도가 널리 알려지고 괜찮은 파주시장 후보의 제목이 한 분 계시다기에 저는 그 두 팔을 벌려 환영한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역시 까치는 희소식을 전하는 길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선거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애국 동지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파주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2차 아베 내각은 문서 조작이라고 하는 모리토모 각해학원의 그 사학 스캔들로 직격탄을 맞아 빈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으나 일정한 그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지지율이 회복되곤 한 것은 당시 그 일본 정치의 그 야당의 자중질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반정 카드가 좀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히 신문도 아베의 그 공문서 조작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지만은 이 요미우리 신문까지 가세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아베의 간덩이를 키운 그 일본 회의의 공중분해도 기정사실화될 전망입니다. 이 일본 회의는 우파 단체인 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하고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을 결성한 조직이죠. 이 일본 회의를 지탱하는 주축은 전쟁 전 국가 민족 종교로서 천황제와 일체였고 지금은 그것을 다시 꿈꾸는 일본 전국 8만여 개의 신사를 거느린 신도 집단이죠. 일본 회의를 촉발시킨 것은 패전 이후 체제에 대한 울분, 군림했던 이전 체제에 대한 향수와 민족적 그 우월감, 이런 것들을 아베와 공유하고 일본을 움직이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성격은 다르겠지만은 우리 그 주사파 정권의 각종 이원회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우리의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아베의 몰락은 우리에게는 사실 전혀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파주 농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허버트 맥메스트 그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대북 강경파의 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임명과 관련한 그 정세 변화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워싱턴에 계신 줄리언님께서 감각적인 논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좀 화제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 이 블랙리스트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청와대가
주미경제공사직에 응모한 그 대학 교수를 태극기를 들었다는 그런 이유로 문제를 삼아서 탈락시켰습니다. 이 미국 경제공사 심사에서 1등을 했던 교수가 전화로 검증받을 때 녹음된 그 내용이 지금 나왔죠. 그 녹음 내용에 따르면은 청와대가 그 응시자의 그 보수단체 활동 내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와대가 전문성은 교수님만한 분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보수적인 단체, 다시 말해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갔다가 왜 갑자기 이 정부에서 경제공사로 나가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미경제공사는 대사관에서 통상과 관련해서 실무적 일을 처리하는 국장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미대사 이하의 여러 공사 중 한 명일 뿐인데 상대 국가와 무역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대 목표인 통상에서 바로 개인적 정치 성향을 왜 문제 삼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발 무역전쟁으로 통상 분야는 전쟁터와 다름없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통상 분야에 배치하는 것보다 정치 성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년에 이런 사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가 이 사람에게만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겠습니까?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헛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요 공직자 임명 전에 대부분 정치 성향을 따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를 수 있겠으나 본질은 같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현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벌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조직적 범죄라면서 공중파, 종편방송, 그리고 기레기 언론들을 통해서 총력을 다해 거친 비난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 등이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미경제공사 문제는 팩트이고 녹음 내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음 정부에서 법정에 서게 될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문재인 씨는 지난해 4월 대선 직전에 블랙리스트 같은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 1월 달에는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을 직접 만나서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듣거나 피해 입으신 분들을 만나면 늘 죄책감이 든다고 했어요. 오늘 바로 블랙리스트 1호이고 문재인의 50년 지기이고 지난 정부에서 극단 여배우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원래 좌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요새 묻은 먼지는 블랙리스트, 지옷에 묻은 똥은 화이트리스트. 이 주사파 정권은 공공기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직원 채용 시에 출신 학교, 본적지도 못 쓰게 하는 브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라고 강요하더니 정부 공직자의 공개 채용에서는 개인 사생활까지 샅샅이 뒤져서 보수 활동을 가려내니 이것은 빨갱이나 하는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언제나 말 따로 행동 따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만 빼고 모두가 적폐라는 그릇된 망상이 나라를 방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라도 나름대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도 그들의 리스트에 의해 방송, 언론, 공공기관, 공무원, 기업, 단체 이런 데 낙하산으로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도덕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언론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검경의 수사권을 동원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민주인사들을 겁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정의와 평화를 떠들며 이면에는 온갖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직자를 뽑을 때는 기본 실력에다가 국가관까지 보는 게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전 정부를 매도할 때부터 주사파 일당과 일부 언론은 우파 정권 끌어내리기에 전쟁을 선포했다고 봅니다. 개헌 안에 국민이기에 앞서 사람이라 한 것이나 토지공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도 자유시장 경제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손보게 하려는 음모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문재인법을 헌법적 절차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엄격히 따지면 대통령 자신이겠죠. 즉 문재인법을 문재인이가 직접 발표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민주의 탈을 쏘고 지역주의에 교모히 기생하여 세력을 키워온 자익들이 남조선 적화를 위해 우파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전략입니다.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자역적들의 전략을 충실히 따라준 자들이 탄핵 반란에 앞장섰던 내부 배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새벽 MB의 구속이 전달하는 것은 묘한 느낌입니다. 촛불 정권 국민의 정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탕평 인사가 있습니까? 네 편 내 편 위에서 다 가르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듣고 보도 못한 블랙리스트 만들어 구속된 이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갇힌 조윤선 장관도 석방시켜 국민 통합할 생각은 않고 다시 가둬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적 제거를 아주 쉽게 하고 있어요. 전라도 비서실장에, 전라도 국무총리, 전라도 법무부 장관에, 전라도 검찰총장, 전라도 영장심사 판사로 MB의 유무죄를 떠나서 어차피 지금은 좌파와 호남인들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언론과 사법부까지 장악했고 요직은 그들이 다 차지하고 예산도 대부분 그들이 다 가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좌파와 호남인이 아니면은 그냥 숨죽이고 눈치 보며 사는 수밖에 없을까요?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면 그래야 할까요? 나라 꼬라지가 참 잘 돌아갑니다. 요소요소에 잠입한 자익들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사법부까지 한편이 되어 보수 말살, 야당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훗날 역사는 지금의 이 같은 폭거를 똑똑히 기록하고 심판할 겁니다. MB 구속은 이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일임에 틀림없으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것은 씁쓸합니다. MB는 우리 태극기 세력들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MB는 어떤 사람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에게는 솔직히 원수입니다. 친위 반역 세력들의 수괴로서 그 똘마니들이 탄핵에 찬성하여 대통령을 탄핵되게 하고 마침내 구속까지 되게 한 자입니다. 탄핵 정국에 완장을 차고 좌파들보다 더 설쳐됐던 자들이 친이들입니다. MB가 구속되자 이에 대한 자한당의 발표나 장제원의 소감을 보면은 이 햇불당이 지금까지 MB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햇불 정당이 보수였다니, 아니 보수의 흉내를 내었다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가 뭐라 했습니까? 뒤에서 똘마니들 조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자입니다. 보수를 분열시키고 보수의 정체성마저 무너뜨린 MB는 개인의 비리를 떠나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일은 보수의 탈을 쓰고 보수를 무너뜨린 MB가 자초한 면이 많습니다. 재임 시절 노무현이 자살했다는 이유로 많은 의혹이 있는 수사를 중단시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부메랑을 맞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여러 번 이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더니 결국 노무현 시즌2 정권에 굴종당하는 악마적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MB의 구속은 사필 기정이요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애국당과 관련된 내용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한간의 일부 태극기 세력들은 왜 단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더러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지표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선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렇게 사화가 많아도 부패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반드시 권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폐를 하나의 돈벌이로 보이게 하는 빌미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건절되어야 합니다. 단결이라는 허울로는 해결이 안 되고 보수의 자극과 선진화된 시스템만이 보수 우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본통을 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물론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의 이러한 자정 노력은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한애국당이 가는 길은 보수 우파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의 결집을 외치는 일부 태극기 세력들은 내일 모두가 서울역으로 뭉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선 주사파 정권의 실정을 샅샅이 파헤치고 종북좌파를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집회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지원은 무죄석방 1000만인 운동본부에서 투명한 재정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 강탈 세력을 타도하고 대통령의 구출의 뜻을 함께하는 세력들은 모두가 내일 서울역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구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 6.15 지방선거에서 안보와 경제정책에 실패한 주사파 독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주 박사님의